오늘도 이렇게 토크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을 때에도 처음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당장에 내 앞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되고 정돈되고 길이 잡힌 상황이어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살면서 뭔가 내가 100% 준비돼 있다라고 느끼면서 뭔가를 시작했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든 공부든 관계든 뭐든이요. 제가 수능을 볼 때도 그랬고, 대학에 진학할 때도 그랬고, 첫 인턴을 잡았을 때도,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에도, 퇴사를 했을 때에도 그렇고,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전혀 낯선 도시, 전혀 낯선 학교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도시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기까지 저는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한 행동들의 결과가 저를 멱살 잡고 끌고 가도록 저를 맡겼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서 한 발짝씩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순간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고 눈앞에 온 기회도 주춤거리면서 잡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일례로 제가 인턴을 했을 때 얘기를 드리자면 당시에 제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던 시기였고 제가 살면서 회사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 저조차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친구들이나 교수님과 상호작용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그때도 회사 생활 오래 하신 아버지나 아니면 선배들, 인턴을 먼저 했던 선배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경험으로서 내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재밌는 통계를 하나 소개해 주셔서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론 남자든 여자든 다들 당연히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정도나 뭐 빈도수나 이런 게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근데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런 거를 여자분들이 이쪽에 좀 더 취약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통계라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HP에서 진행한 내부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구직 공고에 요구되는 자격 조건 중에 60% 정도만 충족돼도 지원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100%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조차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더 많고 이로 인해서 리더십이나 더 높은 직책에도 도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반면에 남성들은 비교적으로 자신의 자격을 의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리더십 역할에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들은 다 미국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한국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좀 편향된 통계를 전달드리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요거는 미국의 통계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학과에서 멘토 멘티 만남이 있어서 한번 모였는데 공교롭게도 다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멘토가 하더라고요. 이제 여자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를 굉장히 부족하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본인의 사촌 여동생도 그런 상담을 자신한테 좀 해왔는데 가끔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정도면 충분해. 이미 준비됐어. 일단 지원해봐. 뭐 그런 식으로 푸시해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저도 그 말에 정말 동의했고, 저 자신에게도 사실 도전의 갈림길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느끼거든요.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건 내가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거 해도 될까? 뭐 그거 해도 되겠어? 괜찮겠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거를 뚫고 강단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주변에서 더, 야, 일단 해봐. 그런 식으로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더 도전을 장려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가진 공동체가 주변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단순하지만 정말 강렬한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일평생 어떤 제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두려움이 깊게 내재되어 있던 것 같아요. 다들 가장 깊은 두려움 하나씩은 갖고 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면 어쩌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연인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지? 뭐 그런 깊은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것들. 제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들은 인간이라면 응당 느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게 질려버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체가 없는 그냥 남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두려움의 씨앗들이요. 나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저 본인들이 가진 두려움을 투영시킨 말들에 저도 모르게 전염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두려워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느끼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영화 가여운 것들에서 엠마 스톤이 연기한 벨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아기의 뇌와 성인 여성의 몸을 가진 굳이 비유하자면 프랑켄슈타인의 여자 버전인 인물이에요. 이 벨라에게 벨라를 창조한 갓윈이라는 박사는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입시킵니다. 밖에는 위험한 것 투성이다. 새와 사람들, 자동차, 독이 있는 풀 등등 없는 것도 지어내고 만들어내면서까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시켜요. 그러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벨라의 호기심을 죽이려고 하고 영영 자신의 곁에만 안전하게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벨라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탐구에 대한 욕구를 저지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위험한 것만 보자면 끝도 없지 않을까요? 아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물, 불, 도로, 자동차, 하수구, 예기치 못한 사고 등등 일이 잘못될 경우나 가능성, 예시들도 당연히 찾아보면 수두룩하겠죠. 아, 걔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됐다더라. 아니면 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다더라. 그런 정말 건너 아는 친구의 안 좋은 소식들이나 아는 사람의 뉴스를 들을 때는 조금 더 나에게 투영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에만 잔뜩 움츠러들고 그런 것만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정말 그런 것들에만 둘러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예시들만 하나 둘 쌓아가다 보면 아, 맞네. 세상은 위험하네. 나는 부족한 사람이네. 나는 절대 안 되겠네. 인생은 원래 힘든 거네. 뭐 그런 초기 가설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엔 뭐가 옳고 그르다가 없잖아요, 사실. 그냥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사람은 선하다라는 걸 믿고 살 거라면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둘러싸일 것이고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갈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가설을 믿고 그런 예시들과 뉴스에만 쫑긋 귀를 기울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악해 보이고 항상 예민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 또 지나치게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평생 100% 완벽하게 준비됐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몇 번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기회를 내가 먼저 차단해버리고 내가 먼저 놓아버리기보단 일단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일단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 꽤나 흥미로운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꼬아서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다라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는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이만큼이나 멀리 왔고 여전히 내가 완벽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지만 평생 그렇게 느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서 느낀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